안녕하세요.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는데요. 우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계시는 분은 조경수 선생님. 여러분 보셨죠? 네, 만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경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의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늘의 센터. 네. 네, 이분은 밤에 피는 자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매니징 해주신 프로젝트 매니저 시인아님, 그리고 오늘의 풍경의 대표님 이십니다. 네, 디자이너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인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수쌤이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이나님과 인연이 꽤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쵸?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만화평론가 이외에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할 때 이나님이 또 디자이너로 같이 일을 하셔서 같이 웹사이트 하나를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이나님께서 웹툰 프로젝트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나님이 만화도 그리시나 보다 이제 대단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이나님의 친구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영화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 시놉시스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토대로 이제 한국의 웹툰 작가들과 연결시켜서 네.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체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되게 재미난 창작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프로젝트 매니저시니까. 네. 네, 물론이죠. 과연. 네. 근데 경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뭘 덧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는 호주에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서 이제 영화 감독인 제 친구가 거기에 있는 한국계 뭐 배우라든지 뭐 촬영 스태프라든지 이런 분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5편짜리 단편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호주에도 SBS라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공영 방송국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뭐 KBS. 근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OTT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독으로 공개된 단편 시리즈에 이제 그게 이제 원작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그 시놉시스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웹툰 작가들이 좀 웹툰으로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연락을 받아서 왜 웹툰이냐 했더니 자기가 봤을 때 웹툰은 한국 고유의 포맷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국적으로 풀리면 어떻게 이제 소화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웹툰이 되게 한국적인 포맷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가 있고 또 이제 되게 이제 대학 시절에 네. 절친한 사이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 하겠다 해가지고 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 호주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민을 가신 그 감독님께서 우선은 영상으로 먼저 만들어서 호주 구경 TV에서 시리즈로 방영이 된 다음에 그 원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한국에도 내가 한국에서 온 이민자니까 한국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스피노프해서 다시 한국 독자들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라고 여기는 웹툰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 분의 작가님을 섭외하셔서 네 분의 죄송합니다. 네 분의 작가님을 섭외하셔서 이렇게 웹툰으로 만들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웹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포스트라이브에 벌써 올라와서 봤는데 굉장히 뭔가 반응도 엄청 좋고 그리고 또 좀 새로웠던 게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또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편견상 현실 기반의 어떤 판타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러 장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어떻게 맞아요. 네. 우리가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콘텐츠가 저는 최근에 미나리? 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약간 이런 콘텐츠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첫 화로 이제 공개된 작품이 전낙주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쵸. 포스터입에 연재됐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스포일러일까요? 좀 말씀드리면 약간 도깨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깨비가 나오는데 도깨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판타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상상력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호러 작품으로 호러 장르로 연관이 됐을까요? 네, 저한테는 실은 호러 장르인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요? 왜냐면 이게 소수자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왜 여성 서사도 호러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한국 문화라는 게 호주 사회 내에서는 어쨌든 마이너리티고 이제 뭔가 이 친구는 호주에서 태어난 이미 2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트러블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되게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엄마가 뭐 김치볶음밥 싸줬는데 도시락으로 친구들이 뭐 이거 뭐냐 냄새 이상하다 더럽다 치워라 막 이런 얘기도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의 이야기는 뭔가 꺼려지고 이런 취급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풀어내기에는 호러만큼 매력적인 장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화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린 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영화도 다 호러 장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영상을 안 보시고 작업하셨대요, 다들. 저도, 작가님들이. 네,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원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예, 이게 저도 이제 시놉시스 상태에서 처음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그 다음에 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웹툰 작가님들한테 전달을 할 때 영상을 안 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감독님이랑도 이야기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런 한인들의 이야기도 어쨌든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이제 기획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제약 그리고 이제 뭐 리소스 같은 것도 막 엄청나게 막 무슨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시놉시스 상에서 보면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뭐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웹툰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봐버리면 이미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그릴 것 같아요. 상상력이 제한되니까. 네.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이 최대한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서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 시선에서 본 자기 자신과 그 이민 커뮤니티 그리고 또 시인아 쌤께서는 이민을 가신 건 아니고 유학을 가신 네, 맞아요. 분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소수자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런 좀 이질적인 것들 지금 현실에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한국 독자들이나 한국 관객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원작을 너무 참고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원작에 기댄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작품으로서 기능하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그런 참고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뭔가 작품의 색채, 스타일하고 엄청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만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웹툰을 떠올리셨다는 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도요. 네. 그 감독님이 웹툰을 떠올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이나님도 웹툰을 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고해성사를 하자면 저는 이 웹툰을 잘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웹툰을 잘 보지 않는데 이번에 섭외된 작가님들이 진짜? 너무나 훌륭한 라인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제 전낙주 작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있고 김산호 작가님 네. 같이 작업했고 파라나 작가님 그리고 197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랑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컨택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한 4년 정도 전이에요. 그래서 오.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그때 저 시놉시스를 받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웹툰 작가를 좀 찾아보자 하고 막 이렇게 살펴봤었고 그때의 기준은 약간 한국적인 테마를 다루시기도 하면서 호러도 그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엄청 유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기회가 조금 더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작가님들한테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서 그때 이제 라인업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만들려고 보니 다들 엄청 잘 되셔가지고 그렇죠. 하는 사이에 네, 매니저 정말. 되셔가지고 다들. 네, 다들 막 상도 네. 받으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해진 아,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그 4년 전에 이렇게 되게 유명해지실 작가님들이 선택했다는 네, 선고가 있는데 네. 웹툰을 안 보셨는데도 어떻게 그 작가님들을 알게 되셨어요? 이게 웹툰을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이제 뭐 SNS 피드에 누가 뭐 이 작품 너무 좋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한 번씩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막 일부러 찾아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전낙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 도전 만화에 졸업 작품 올리신 걸 봤었어요. 네. 그게 진짜 오래전이거든요. 네, 진짜 오래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웹툰을 왜 이렇게 공들여서 그리지? 아, 진짜. 네. 저는 저한테 웹툰은 약간 되게 옛날 그 일상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거칠게 그려도 뭐 내용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소비하는 그런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동양풍인데 맞아요. 테마를 참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엄청 화려하게 체커도 너무 예쁘게 해서 그때 2편 올라왔었을 거예요. 한 편인지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연재를 하지?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떠올렸던 작가님이 전낙주 작가님이었어요. 오, 이 프로젝트에서. 신기하다. 네. 졸업 작품 뭐였어요? 졸업작품도 네, 네. 한국풍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저희 학교 동문이라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낙주 작가님 좀 유명해지신 작품이 빼앗긴 네네, 또 봄이 오는가, 네. 봄이 오는가 뭐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정낙주 작가님의 그 스타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속으로 마음의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전낙주 작가님의 스타일과 너무나도 잘 맞는 맞아요. 프로젝트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딱 1화로 공개됐을 때 작가님 만화다 진짜. 진짜. 작가님 뭐 의뢰받아서 막 그림 만화가 아니라 작가님의 신호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너무나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스피노프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목적이나 의도에 정말 잘 부합하는 작품으로서 웹툰으로서 첫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맞긴 한데 그냥 요즘에 우리는 만화를 당연히 웹툰을 보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아니면 우리만 정말 이렇게 보는 이런 고유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낯선 시선으로서 호주에 살고 계신 분으로서 좀 한국만의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야겠어라고 했을 때 웹툰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되게 즐겨보는 것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웹툰을 정말 아껴줘야겠구나. 와 진짜 소중한 우리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포로서 이제 그 한국 문화를 바라볼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고유하게 이렇게 고유하다라고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에? 맞아요. 신기해. 맞아요. 이거 호주에 없어? 약간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돌멩이야.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보게 되는데 그게 되게
교포들이랑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랑 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맨날 우리 것 하는데 항상 소환되는 거는 굉장히 막 조선시대 때 뭐 아, 뒷부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 그게 근데 약간 현대 사회랑은 동떨어져 느껴지고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도 한국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보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그쵸, 이게 왜 한국적이지라고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인지를 못하니까. 음. 호주에서는 만화를 어떻게 보나요? 호주에서도 만화가 이제 메이저한 미디엄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일본 만화를 보고 이제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도 그런 그 페어 같은 게 있긴 하네요. 뭐 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 뭐 모이고 뭐 만화 보는 사람들 모이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만화에 접근한 거는 아니었고 이 친구는 워낙에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영화들도 되게 많이 봐요. 네. 아, 그랬을 때 한국에서 웹툰 기반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네, 웹툰 뭐지? 하고서는 찾아보게 된 거죠. 아, 네네. 네. 아, 웹툰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보고 신기하다. 네, 그래서 웹툰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신기한데 이거 처음 보는데? 하고서는 막 하다가 들어가 보니 BL도 너무 많고 막 그런 퀴어 콘텐츠가 그쵸, 네. 맞아요. 너무 많고 네. 그런 거를 이 친구가 발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하고 아. 네, 이 친구도 게이라 가지고 아. 한국의 이제 퀴어 컬처는 어떤지도 너무 궁금한데 웹툰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막 플랫폼이 있고 하니까 이 친구는 너무 재밌고 신기한 어떤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웹툰을 봤을 거예요, 그 친구가. 아, 영어로 그래요? 번역된 것도 엄청 많아서 네, 그런 식으로. 요새는 네. 밖으로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쵸? 네. 웹툰을. 구미 라인이나 뭐 네. 네. 구미 웹툰 같은 플랫폼으로 접속하면 네, 맞아요. 번역이 네. 됐을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접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아티스트 라인업 할 때도 이 친구가 추천한 작가들도 좀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들을 추천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네, 기억이 안 그러실 나. 수 있죠. 네, 그러실 되게 수 있죠. 많았어가지고. 근데 산호 작가님이나 파라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성 플러스 괴물을 그린다는 점에서 맞아요. 좀 맞아요. 일맥상통한 네, 포트폴리오가 네. 좀 있으신 편이죠.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앞으로 나올 이제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작품들이 약간 괴물과 좀 관련이 있는 서사일까요? 예, 맞아요. 근데 산호 작가님 편 같은 경우는 5작품 중에 가장 현대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파라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혈누이너라는 네, 단편을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는 이제 웹툰 많이 보는 디자이너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이 사람 이 프로젝트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찜콩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 신호비 왔는데 거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물, 외계인,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호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계 이게- 생명체가 예, 등장한다. 이게 이렇게? 뭐- 산호 작가님이 신호를 쓰셨는데 아니요. 그 감독님이 이제 네네네네. 신업을 보내주셨는데 그 신업에 외계인이라고 표현되는 이게 뭔가 형용사로 설명이 없는 그냥 그런 외계인. 생명체?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아.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라나 작가님이 파라나 해야겠다. 작가님에게 그려서 네. 어떤 뭘 크리처가 그릴지. 나오는 네. 너무 기대된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그리신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파라나 작가님이 그려 놓으시고서는 저희한테 계속 사람들이 이거 너무 무섭다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나님은 괜찮으셨어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네. 부러워요. 나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공개해주세요. 가장 먼저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편이 가장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너무 끝까지. 궁금합니다. 매주 올라오는 건가요? 이제 맞습니다. 팟타임에?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이미 다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요. 아, 네, 그럴 수 우리가 있겠네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과 또 업로드하는 시점은 다르니까요. 그쵸, 그쵸.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파란 근데 좀 한편으로 감독님은 남성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창작하신 분들 중에 세 분은 여성분이신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번역되는 것이 아주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조율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게 이번에 이제 저도 웹툰 작가님들이랑 처음 작업해 보는 것이라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아, 어떻게 네. 다르세요? 예, 일단 전낙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을 세세하게 물어보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약간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대답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뭔가 호주 한인 사회의 특징이구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반대로 좀 깨닫게 되는 아까 전에 말한 그 낯설게 보기 경험이 반대로 역전되는 경험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인 그 중년 여성이 한국 음식을 계속 요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학 작가님께서 근데 이 캐릭터는 호주에서 산 지 30년도 넘었는데 왜 한국 음식을 계속 요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곤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지 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근데 왜 굳이 한국 요리를 해먹지?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재료도 구하기 어려운데 네. 굳이 그럴 수 있죠. 네, 막 네. 된장을 만들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막 김장도 하시고 맞아요. 파전도 보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낙주 작가님이 담당하신 편이 특히 좀 더 그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좋았었던 게 그 두 작품 모두가 그 감독님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감독님과 어머니, 감독님과 그 아버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김상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장 현대적인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왜 디아스포라지? 할 정도로 너무 공감당하는 이야기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인지 김상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해돼요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디테일 묻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그러면 뭐 호주 풍경은 어떻게 되는지 뭐 레퍼런스 정도? 뭐 이 정도? 뭐 그거 외에는 묻지 않으시고 그냥 작업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기대됩니다. 네. 진짜요. 네. 그런 이 사람은 인종이 뭔가요? 정도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고 파라나 작가님이 담당하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논의가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호를 받아보셨을 때 작가님께서 저 이거 말고 다른 스토리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왜요? 그게 처음에 거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생리를 하는 장면이 있고 네네. 근데 그게 약간 공포 소재로 쓰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 사는 젊은 여성 작가가 봤을 때는 너무 고리타분한 여성 현상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인 있겠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한국에 있는 여성에게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재밌는 대답이 돌아온 게 내가 이거 신업을 쓰면서 참고했던 게 페미니스트 SF 작가들인데 내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제 파라나 작가님께서 많이 좀 더 참여를 해서 각본 고치는 거를 도와주시면 그 각본에도 작가님 이름을 올리고 해서 공동 집필로 해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아예 신음을 바꾸셨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가 문제였을지 이제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친구가 설명을 할 때는
이 주인공 캐릭터가 그 자기는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마더랜드를 그리워하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걸 네.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마더랜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주인공은 진짜로 한국과의 연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한국계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주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 이제 가족에서 이제 동양인 모습으로 살았다던가 네. 아니면은 3세대, 4세대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할머니가 누구건 할아버지가 누구건 자기는 호주인인데 겉모습이 이제 거기에 동양계인. 동화되지 않아서 이거 뭐지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욕망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문화에 동화되려고 애쓰지만 결코 그게 될 수 없는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좀 번역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더랜드라서 이제 친구는 엄마, 모국. 모국. 네. 엄마의 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산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내가 온 몸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심볼리즘을 그 상징을 그런 식으로 뻗쳐 나간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왠지 여성의 신체를 조금 너무 이제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마더랜드 말고 그러면 다른 표현이 뭐가 있지 하고서는 제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건가? 그래서 고국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봤더니 그건 파더랜드인 거예요. 마더랜드 아니면 파더랜드군요. 네. 그럼 나는 마더랜드 말고 파더랜드를 원하나?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네. 라고 그 이제 파라나 작가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그러면 족보 같은 걸로 바꿔서 패밀리 트리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찰떡으로 잘 붙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 나무? 네, 나무.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에피소드가 호주에 있는 설산의 배경인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 사진을 막 보내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기괴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제 주인공이 뭔가 피를 토하고 뭐 이런 장면이 딱 쳤을 때 생리 대신에 그 피 자국이 좀 나무의 뿌리처럼 보인다거나 해도 뭔가 재미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저도 드리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고쳐져가지고 작업이 나왔는데 근데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느낌일 수는 있겠네요. 네. 여성의 신체와 어떤 생리혈과 이런 거였는데 설산에 이제 피를 토하고 어쨌든 입으로 토하고 또 그게 또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되게 상징이 바뀌기는 했지만 더 신선한 방식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과물은 저희 모두 매우 만족한 상황입니다. 왜 마지막 화예요? 만족하시니까. 왜 근데 마지막이냐고요? 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렇게 뭔가 의미와 상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뭔가 해석을 거쳐서 누군가의 손에 재탄생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봤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그 과정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내가 의도하는 바를 어떤 매개로, 어떤 상징으로 표현할까를 많이들 고민하시다가 그냥 혼자서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나 그리고 이 원작자와 그리고 실제로 그 스핀오프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스토리 다른 거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믿고 그럼 왜 그러신가요?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도 맞아요. 그렇고. 네. 원작자 감독님도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 여유가 있으신데요. 대량의 여유인데 뭐랄까 네. 네. 원작자로서 사실은 좀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었군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서로 오히려 협력해가지고 더 좋은 상징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그 과정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는 웹툰을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해도 되는가? 라는 약간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작업을 할 때는, 아, 이거는 내가 담당을 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나님도 디자이너시니까 또 상징을 시각적으로 많이 다루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쭉 연재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다음화를 계속 보여줄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전체 내용에서 정말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상징화한 어떤 오브제를 이렇게 내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 쓰게 마련인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뭐 영화를 보고 분석을 할 때 항상 이런 이 감독이 의미하는 그 상징은 여기에 맞아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할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런 면들이 약간 지금 굉장히 빨리 소비되고 있고 빨리 만들어지고 있고 빠른 연재 주기를 가진 웹툰에서는 이런 부분은 참 간과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게 4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4년 동안 계속 소통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그쵸?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처음에는 1년을 목표로 이제 잡았던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이제 신호문 나온 상태였는데 이게 스크립트화 되는데 좀 시간이 또 걸렸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조금씩 밀렸고 그러고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이거 이제 호주에서 영상화하고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웹툰화하는 과정에서 그 호주에서 나왔던 5가지 이야기 중에 2가지에 대한 저작권 해소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5개가 다 이제 이 감독님 신업이 아니라 2개는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신업이었는데 협업하셨구나. 이것이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잘 안 돼서 뭔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내가 2개를 더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5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번역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호주에서 담당하기로 하신 분이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담당하기로 하신 분이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번역가를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번역을 위한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렸고 막 기다리고 대기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저도 이제 막 연락은 이게 그 와중에 몇몇 작가님께는 연락을 해둔 상태이기도 했고 해서 그분들이 이거 하나요? 막 이런 연락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막 중간에서 곤란하고 그래서 야 이거 나 못하겠다 너 계속 이러면 막 이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각성한 듯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흐르기 시작했고 정말요? 마법의 워딩이었네요. 나 못하겠다. 네, 근데 그 기간이 뭐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없는 프로젝트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작가님들 컨택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몇몇 작가님들은 연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년에야 작업이 가능하다 괜찮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뭐 저희야 괜찮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게 좀 이 프로젝트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 작업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받으시고 뭐 회의하고 콘티, 스케치, 그다음에 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거 자체는 한 달 반에서 2달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네. 속도로 진행이 됐네요. 그 준비 기간이 엄청 맞아요. 길고 실 작업 기간 굉장히 짧았군요. 예, 근데 이제 작가님마다 그 기간이 달라서 이제 어느 분은 뭐 작년에 이미 작업 끝내셨고 어느 분은 뭐 올해 초에 뭐 끝냈고 뭐 어느 분은 이제 이번 달에 아니다 10월에 끝내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가님들 사이에 텀도 조금 있고 했었어가지고 첫 화가 할로윈 데이 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10월 30일. 네, 할로윈을 뭔가 정하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뭔가 호러 시리즈라고 하면 여름에 연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언제로 하면 좋을까 했다가 할로윈이 그나마 호러를 역시, 리리즈하기엔 좋지 않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 호주에서 작년에 할로윈에 이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1주년 기념 이런 느낌도 낼 수 있어서 영상이 작년에 네. 할로윈 데이 때 네. 공개가 됐군요. 와, 너무 좋네요. 시기적으로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4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4명의 작가님들께 뭔가 여유로운 어떤 뭐 원고료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감독님이 호주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신기한 게 한국은 지원금을 받으면 무조건 그 해에 11월 달까지 그쵸. 맞아요. 뭘 내야 되잖아요. 네. 결과물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괜찮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미 돈을 지급하고 네.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네. 너무 여유롭다. 네. 호주 좋은 진짜. 곳이군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한국이랑 물론 그런 문화가 다른 것도 있죠. 거기는 조금 더 늦어져? 그러면 더 시간을 써야지. 뭐 어떻게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허용이 되는 어떤 범주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호주와 한국의 콘텐츠 교류 사업의 일환인데 여기에 이렇게 걸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재단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끝이 나간다 네. 이런 만화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더니 다음 프로젝트는 뭐냐 벌써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음 건 뭐죠? 와. 네, 그런 너무 상태이기도 좋다.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이 웹툰 작업하신 작가님들 초청해서 호주에서 토크도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프로젝트만인지 아니면 호주의 모든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여유로운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그 여유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게는 만들었네요. 맞아요. 이게 어떤 중간에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진짜 변수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완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쵸, 기획서대로. 맞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4년의 기간 동안 기다려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점이 너무 멋있어요. 호주. 네, 너무 네. 갑자기 호주에 대한 호주 굉장히 좋은 나라네요. 혹시 저희랑 같이 하실 생각은 없는지? 만화 연구? 뭐 해야 되지?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영화 신호만 보고 뭔가 평론 쓰기?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해줄 것 같네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나님이 그 사이에서 매개를 하시면서 이 양쪽의 문화를 조금 번역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파라다 작가님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네 번째 공개된 작품인가요? 소방차, 구급차, 네네네네. 세 번째 공개된 네네네네. 그 작품도 좀 일화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구급차와 관련해서 이제 구급차 모양 자체도 좀 다르고. 네네네. 네, 구급대원에 대한 얘기도 다르고 네네네. 그래서 호주의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맡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게 가장 먼저 이제 작업한 작품이라서 네. 약간 기억이 흐릿하게 아, 그럴 나네요 수 있을 것 지금은.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작업을 할 때는 좀 그 프로젝트의 재미 자체가 그 신업 자체가 굉장히 호주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게이 커플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의 삶과 네. 호주에서의 성소수자의 삶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한인 성소수자의 삶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 배경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했고요. 거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국 음식이 순대거든요. 순대? 네. 호주에서 순대요? 호주에서 네. 순대 먹어본 적 있으세요, 감독님도? 있죠, 당연히. 그래요? 한인마트에서. 네. 아, 네. 그래서 의외다 근데. 네. 근데 굉장히 한국적인 음식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지 거죠. 않아요. 비빔밥 뭐 이런 거는 네. 한국적으로 생각하지.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주인공이 순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영어로는 블러드 소시지예요. 블러드 소세지? 그러니까 호러에 나올 법한 소시지인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네. 네. 근데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교포들만 할 수 있는 어떤 말장난이에요. 그러네. 네, 약간 할머니 뼈 먹고 아? 뭐 이런 거 있으면 할머니 뼈 해장국. 그러면 할머니 뼈? 그런 느낌. 네, 그런 오해에서 비롯되는 어떤 어.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제일 뭐랄까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되게 귀엽고 그러네요. 유머러스해요. 네, 유머러스한 에피소드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작가님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업 같은 경우도 호주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제 한인 성소수자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호주 자체는 90년대 동성애가 합법화됐었나? 퀴어 프렌들리한 네, 문화들이에요.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의외긴 했어요. 저는 90년대보다 더 일찍 그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보다 일찍 태어난 한인 이제 교포들은 그 이중 억압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아무리 사회가 이제 퀴어 프렌들리해져도 그랬어도 네. 그리고 이제 호주 한인 사회 자체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더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그 스토리 자체가 호주에서도 약간 스럽고 한국에서도 약간 스러운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호주 사람들한테 그러네요. 게이 커플인데 우리는 뭐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해야 할지 결혼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라고 호주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왜 고민이야? 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왜냐면 호주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가 다르니까. 네. 근데 또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남자인데 어쩌다니 뭘 고민해?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왜 꼭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커플도 한 명은 한인이고 한 명은 이제 백인 네. 유럽권 배경의 이제 등장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도 이제 입장차가 있는 거죠. 그렇겠다. 너무 재밌겠어요, 그것도. 근데 정말 풀어내기가 중간에서 계신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나님의 고민이 깊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약간 의외로 난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좀 네.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고 약간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제가 살면서는 호주에서의 경험을 갖다가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영어나 좀 읽을 줄 아니까 영어 텍스트 같은 거 좀 먼저 읽고 이제 소개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외에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둘 사이에 매개가 되는 경험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저 사실 이번에 1화를 보면서 되게 픽 혼자 웃음이 터졌던 게 그 도깨비가 김치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사가 배추값이 얼만데 그니까요. 요즘 매출값이 얼만데. 너무 공감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호러 막 진지한 그리고 너무 무거운 만화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꺼내주실까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재밌는 부분들이 다 있고 너무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흡입력 있게 넘어가는 그런 만화들이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료가 아니라 무료. 다, 네. 다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자분들에게 그래도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아, 예,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예비적이 많이 퍼뜨려주시고요. 네, 댓글도 네. 남겨주시면 네. 작가님들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또 2번, 3번 또 계속해서 나오려면 우리가 관심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본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포스타일을 연재하면 독자분들이 되게 후원을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무료로 볼 수 있다니까 진짜 훨씬 더 많이 퍼뜨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여러분 인스타 하시면 스토리에도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창작물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홍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수 선생님의 소개로 우리가 굉장히 그 재미의 이유가 막 그 글로벌로 확장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가도 그냥 몇 면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잘 들었었고요. 저는 너무 즐겁게 들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입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후속 프로젝트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재미의 이유는 오늘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본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조영숙이었습니다. 시기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